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바이오 업종 전환 관련해서 향후에 펀드 자금 유입에 어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배당락일 3만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 올해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죠. 먼저는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을 앞두고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이제 내일이 폐장일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폐장일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7% 강세,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33, 0.32%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41% 일단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 흐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이 3일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 달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퍼펙트 스톰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지금 급작스럽게 빠지는 이 탱킹 관련되는 갑자기 이게 빠지는 걸 이제 탱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멈춰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올해 전체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하락했고, 이런 어떤 테슬라의 어떤 폭락이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 하락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또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크레딧 마켓 관련해서 이 크랙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진다는 소리죠. 그만큼 이 저금리일 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제 신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다가 이제 금리가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거의 이제 많은 부분들의 어떤 이제 부작용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요. 한 650조 가까운 이 부채가 지금 많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신용에 관련된 어떤 부담 부분들이 금융기관에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요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락일 전에는 사실은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연말 항상 이제 전략이 이제 그런데요. 배당 낙일에는 이제 배당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이 반대로 거래소에서 1조 이상, 코스닥에서도 6천억 가까이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4원 40천 정도 빠져가지고 1267원까지 사실 내려왔는데요. 이 환율의 어떤 흐름들을 거의 지금 12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지수의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북클로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의 어떤 흐름들, 이 흐름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어떤 많은,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 1.66%, 코스피가 2% 넘게 빠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HLB 관련 주가는 이제 어제 이제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주식 배당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침에는 오히려 이제 기준가보다 위에서 시작했어요. 31,000원 시작했다가 밀리면서 오늘 수급의 영향이 확실하게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어제보다 다시 높아져서 두 자릿대로 올라와서 거래량이 어제 오늘 많이 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장중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와 외국인들 어떤 매도가
기관들과 더불어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개인들은 어떤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장중 이제 고점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5장에 들어서 더 하락을 했고, 시간에도 한 50원 빠지면서 이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원대를 일단 이탈하면서 이번 주가 이제 3만원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또 20일 이평선에서 안착을 못하고 오히려 단기 이제 또 고점을 만들면서 내려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추세 라인을 나타내는 파라볼릭자가 이제 오늘 개법이 되면서 뭔가 좀 이제 바뀌는 어떤 신호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이제 거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속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늘었고 에이덱스 지표는 여전히 이제 침체존에 있기 때문에 큰 추세의 어떤 변화는 강도 지표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침체존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마무리와 시작 지점이 가느냐. 그래서 3만원대를 유지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빠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1월달 정시 시작을 할 때 뭐 나름 이제 상징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자, 오늘 뭐 기사로 보면 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지난 이제 22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죠. 업종 전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HLB 같은 경우에는 본래 뭐 구명정이라든지 중소형 어떤 선박 제조 관련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조선업의 어떤 근간으로 성장을 했다가 2009년도부터 이제 회사가 10여 년 넘게 신약 개발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고 최근에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력 업종이 이제 매출의 50%를 넘어야 이제 업종 전환이 가능한 상태인데, 본업을 가지고는 리보세라님이 상업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게 아니라 HLB는 보통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제 초기 물질 도입하고 이제 임상 진행 중에 1, 2상 정도 하고 나면 L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는 어떤 모델을 대부분 좀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과 판매까지 지금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공까지는 매출의 어떤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M&A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이 FA를 흡수 합병했는데, 이 효과들이 올해 3, 4분기까지는 누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HLB 매출의 거의 80%가 이제 바이오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종 전환이 이제 성공이 되었다라고 이제 공시가 그 당시에 나왔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보시게 되면 글로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펀드 자금의 어떤 유입이 좀 기대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온다기보다는 이제 NDA 절차가 가시화될 경우에 요즘에 뭐 ETF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상업화 어떤 기대감으로 이 ETF 운용사의 어떤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HLB가 지금 최근에도 결국 이제 12월 달에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에 NDA 신청이 안 돼 있는데요. 오늘 기사의 내용을 본다면 많은 변수들로, 항상 뭐 바이오 쪽에서는 변수가 많은데 2019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사실 이제 10월 달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탑라인 발표가 좀 안 나왔던 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선양남성환 관련되는 부분에 12월 달에 NDA 신청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업종에는 많기는 많습니다만 HLB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간대에 이런 부분들이 예정대로 안 된 게 상당히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는
예정된 일정들이 지연되었으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한다. 올 초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끝끝내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했는데, 자, 내년도 초, 그리고 이제 NDA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이제 하반기나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 이 부분 이제 결정이 날 건데요.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가 흐름에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한번 다시 있죠. 이제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 유출을 상당히 조금 이제 꺼리는 어떤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국내 어떤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이제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현금이 안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HLB 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첫 번째 이번 배당을 했죠. HLB나 생명과학이나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식 배당을 했는데, 이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가 이제 돈이 안 들어가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좀 다른 차이점은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자본준비금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이제 늘어나서 요걸 이제 재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무상증자고, 이제 주식배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계정의 자본금과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현금 배당을 하든지 이제 주식 배당을 하는데,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하는데, 이 이익잉여금을 재단 그 자원 자체가 자본준비금,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뭐 이 배당 소득세를 하죠. 근데 주식 배당도 이렇게 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액면가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내지 않는 어떤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이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가 이제 32,000원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나락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이 주주가치 제고에 관련된 기업 어지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아침에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21선을 유지를 했다면 상당히 뭐 좀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빠졌기 때문에, 자, 내일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21 이평선 가격이죠. 이 3만원대를 다시 이제 올려놓고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나 선양 남성 관련되는 어떤 NDA 신청 과정, 이 부분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이제 뭐 1분기에는 좀 중요한 어떤 과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진행 과정들도 계속 체크하는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